안녕하십니까. 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죠. 나중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 좀 마음이 있긴 한데 그 얘기하면서 이집트 얘기를 좀 했었어요. 중동전 때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그리고 또 과학기술, 국방기술 뭐 이런 거 많이 발전했던 그때가 이제 고지방, 고전쟁에서 많이, 그리고 거기에 소련, 미국 관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핵 때문에 했고, 이제 전차부대, 대공부대, 그리고 미사일, 또 그 레이더, 레이더의 교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많이 그때 발달했고, 핵은 프랑스하고 같이 하고, 어, 영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가 나세르 대통령이 딱 수에즈운하를 국유화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것도 뭐 한 두 편, 뭐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란다. 이집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고대 문명에 제가 뭐 비율 얘기할 때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 헬레니즘, 이거를 서구에서는 거기를 출발점으로 많이 삼지만 실제로 다 파고 들어가 보면은 오리엔트예요, 오리엔트. 오리엔트에 다 있던 것들이, 그러나 한 번의 질적인 도약은 있죠. 이를테면 보편화, 일반화, 추상화, 이 작업을 논리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예를 든 것이 황금 비율이나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를, 피보나치 수열. 근데 이런 것들이, 개개의 것들은 다 오리엔트에 있었고, 오리엔트 하면 보통 이집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 말하는 거죠. 근데 그쪽은 굉장히 막 많이 바뀌어요. 거기에서 우리 그 제가 요한복음 할 때 그 배경이 다 이제 거기에요. 거기고 바빌론 유순이 뭐냐, 뭐 아시리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조로아스터교, 이런 페르시아 다 그쪽이고, 이집트는 어 상당히 힉소스의 침입도 받고 또 다른 이민족 침입도 받긴 했고, 그리고 음, 그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가 완전히 정확하게 남아있고, 말도 안 되는 그 문명을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 환단고기 이런 이스라엘과 형제라는 둥,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고대 피라미드, 스핑크스, 투탕카멘, 이런 게 그때 진짜로 그때 당시의 기술력, 문명, 이런 게 진짜로 있었던 나라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음, 노동처럼, 오늘도 뭐 이번에 이스라엘 할 때도 노동처럼 했듯이 노동처럼 좀 이렇게 해봅니다. 이스라엘인다, 이집트. 아, 제가 그 이집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집트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 아, 이 이집트가 다른 그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조금 다른 것은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문명의 영향을 서로 되게 많이 주고받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단은 문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두 쪽은, 예전에 총균세가 한때 유행했었죠. 한 벌써 얼마나 됐나? 한 20년 됐나? 총균세라고 하는.
제랄드 다이아몬드 그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았고 한데 이제 그 사람 얘기로는 지리적인 그 환경에 이제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총, 균, 쇠 하면은 총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무력을 말하는 것일 거고 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이쪽이 그 지중해 근처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유럽 그러니까 오리엔트에서부터 그레코로망 이쪽이 강했다. 그리고 쇠 뭐 당연히 그 원소 기후 26번을 잘 다루는 데가 고대의 가장 군사력이 셌죠. 그러니까 히타이트, 힉소스 이런 데는 아주 강했죠.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문제에서도 임나이몰 일본부 이런 데에서도 그런 단서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석기 문명에서 청동기 철기 문명을 지배할 수는 없고 무역을 했던 거지. 가야하고. 가야가 철기가 있는데 철하고 청동기하고도 싸우면 안 되는데 석기 문명이었거든 그때는. 근데 물론 조금 지나고 나서 일본이 엄청 발달하고 일본이 그리고 근현대 오면서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그냥 전세 뒤집었지. 그러면 다 객관적으로 봐야지 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이스라엘에 이집트에 대해서 거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뭐가 있고 뭐가 있냐 이런 걸 하기 전에 첫 편은 모르겠다. 이거 얼마나 여러 개나 될지 모르겠다. 처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지역이 이 오리엔트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배웠죠. 실제로 문명 이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그 주장이 그 양반이 생물학자인가? 근데 이제 굉장히 박식하시죠. 그리고 논문식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탐험하는 듯한 그런 책, 두꺼운 책이잖아요. 저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겠죠. 학술적인 그런 이런 전문서적처럼 딱딱딱딱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움직일 수 없는 그 논거들을 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계속 추론으로 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도 많이 받는데 그 지역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리했죠. 비옥한 조승달 지대가. 하나는 미리 우리는 이제부터 농경을 정착 생활을 해야 된다 해서 오리엔트, 이집트나 저기가 밀을 자, 시작, 심어. 관계, 치수 다 하고 심어. 이게 아니라 거기에 몰려서 났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비옥했어 거기가. 지금 같은 지형이 아니었던 거야. 그건 다 지질조사 같은 걸 하면 나오고 그런 지질조사뿐 아니라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동위원소 가지고도 다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21세기 와서는 이 동위원소법 때문에 고고학, 인류학, 지질학 다 바뀌고 있죠. 새로 쓰이고 있죠.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게 그 생각이 바뀐 게 이번 세기예요. 이번 세기. 우리의 유전자 안에 네안데르탈인이 몇 프로 있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이번 세기에 밝혀진 거거든요. 저번 세기에 제가 한창 학교에서 배울 때는 순서대로 무슨 뭐 호모 엘렉투스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이델베르그인이
있고 네안데르탈이 있고 그다음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이렇게 배웠는데 다 바뀌었잖아요. 싸워가지고 멸종을 시켰다는 그런 설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눈이 맞은 거지 뭐. 그러면서 흡수가 된 걸로 지금은 많이 보거든요. 유전자에 남을 그 유전자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 오리엔트는 미리 그냥 잘 났어. 정착을 해야지가 아니라 미리 많이 나니까는 거기서 먹고 그냥 야 이렇게 사냥해가지고 하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는데 많이 아사자가 나오거든. 그게 안 되는 시기가 있잖아. 계절마다 뭐 이 동물의 그 이동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너무 많이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야. 그러나 밀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서 다시 자라네. 그러면은 배부르게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그때만 해도 뭐 거의 무리 생활 비슷한 거지. 아직 선사 시대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수천 년 전 이집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전에 그 비옥한 소수자일 그냥 먹을 만한 어떻게 미리 거기에 잘 났어. 이 되게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그 지역에 먹을 만한 게 밀 같은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옥수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그 풍토마다 다르니까. 근데 게다가 가축도 이제 사냥을 안 하려면은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고기 맛을 봤는데 씹고 먹고 뜯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고기를 사냥을 하는 거 되게 힘들다. 심지어는 네안데르탈인처럼 그 힘이 좋은 레슬러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 우발적으로 사냥을 하다가 육식동물 말고 초식동물 사냥하다가 막 뼈 막 다 나가고 막 한 그런 유적들이 막 발견이 되거든요. 사슴 같은 거 힘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는 길들일 수 있는 걸 한번 길들여보자 했는데 다른 모든 지역에 비해서 거기가 일단은 제가 그 이후에 문명 세계로 들어갔을 때 문명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 세공 능력, 상감 능력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각각을 개별적으로 아직까지는 통합적인 추상적인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뭔가 그 논리를 발휘해서 했던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은 문명 이후에 분명히 그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로또를 맞은 게 뭐냐면은 거기에 우리가 가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그냥 거기 있어. 거기 가축들도 비옥해서 살기가 좋으니까 가축이 아니지 그때는. 그 대형 동물 중에서 길들인 거는 손꼽을 정도밖에 못 된다고 해요. 근데 딱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런 가축화되는 게 없어. 그 시기에는. 개도 거기에서 고양이가 여기저기에 다 고양이과 동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쬐까나 해가지고 좀 할만한 거. 회색 늑대는 다 있었고. 근데 회색 늑대도 그쪽에서 대부분 유골이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개가 된 거. 종이 같죠, 사실. 고양이도 아프리카 고양이 딱 한 종만 지금의 고양이가 된 거예요, 집고양이가. 다 거기에요, 거기에서. 왜? 그들의 입장에서도 비옥한 곳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잘 활용하면은 걔들이 이 데네피즐은 우리보다 그 발달이 안 됐지만은 더 똑똑한 거지. 밀은 뇌가 없지만은 더 똑똑한 거지. 쟤들을 일을 시키자. 쟤들의 문명으로 막
치수도 하게 하고 나일강도 막 이렇게 점검하게 하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것도 다 관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번성 한번 해보자. 그리고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길들이기가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개가 일찍 됐고 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동위원소법이 있으니까는 원래 했던 것보다 만년 막 점점 더 내려가더라고. 더 앞으로 가더라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만년 가까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우리가 고기로 많이 먹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또 이 염소 같은 거, 우유나 이런 걸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들이 거기에 다 있어. 낙타고 뭐고 다 있잖아. 근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나머지는 대형 동물은 초식 동물이라고 해도 육식 동물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도시락인데. 그 초식 동물을 어떻게 해보는데 초식 동물도 힘이 엄청나게 좋잖아. 톰슨 가젤 팍 뛰는 거 막 10m 뛰는데 우리는 진짜 막 저 서태웅이란다. 강백호 정도 돼도 서전 점프가 1점 몇 미터 되는 거잖아. 결국은. 한 10배 뛰는 거야. 힘이 좋고 길들이기가 어려워. 예를 들면 말을 길들였다 하면은 말에 여러 그 갈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새로 쓰이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그 저기로 개통수로 말의 여러 갈래들 중에서 고양이가 딱 한 종류 가축화 됐듯이 말도 딱 한 종류만 가축화 된 거예요. 다른 거는 가축화 안 돼. 힘이 졸라 세가지고 사자나 호랑이도 말을 잘못 건드렸다가 지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 힘이 엄청 좋기 때문에. 말도 여러 가지 뭐 당나귀 같은 거에서부터 해서 진짜 큰 거는 1톤 나가버리잖아 그냥. 진짜 큰 말은. 그러니까 적토마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또 잘 이렇게 했어. 그리고 역사 시기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일단은 그런 동물들 자체가 좀 편제되어 있었고 특히 뭐 충기훈자 같은 데에서 봤을 때는 이 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축화할 동물도 많이 없긴 했지만 멸종하면서 그냥 다 잡아먹은 걸로 이렇게 그 많이 그려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사 시기로 오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훨씬 더 군사력이나 기술이나 모든 게 세잖아. 그러나 이집트가 자부심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전에서 우리 안 졌어, 우리 승리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실제로 국제 역학상 어떻게 그렇게 됐어. 다 반환이 되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이집트는 지금도 잘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독일하고 소련이 앙숙이지만 잘 지내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이 좀 이걸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독일은 그렇게 안 해. 약간은 일본하고는 좀 다른 스탠스거든. 소련이랑 잘 지내. 독일 사람들이 소련도 많이 가서 살고 잘 지내. 그리고 이스라엘, 이집트도 엔간하면 안 싸우려고 그래. 4차전에서 싸워봤는데 싸워봐야 안 되더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찍기만 하면은 안전 문자 같다. 이제 문명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이집트가 처음이지. 근데 이집트에서는 아까 말했던 조건들에 의해서 곡물 그리고 가축 이런 게 일단 된 상태에 지형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조건 그리고 엄청난 큰 강,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황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천자가 생기듯이 거기도 이제
신에 가까운 왕이 생기는 거지. 라,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거는 유일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신론이고, 기본적으로는 다신론의 한 종류예요. 태양신, 라, 이런 거 배웠죠. 근데, 어쨌든, 파라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신처럼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미라가 나오고, 그리고 엄청난 문명을 건설하고, 나중에 다 발굴되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노예노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노예노동이 아니었고 다 임금을 줬고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하면 될까 어떤 문명뿐 아니라 문화적인 그런 흔적들 그리고 이 빵 하나를 이제 그 나눠주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수학적인 거 분수 이런 것도 발달했고 그때 이미 이스라엘이랑은 그때부터 앙숙이잖아. 워낙에 문명이 세니까 여기저기 그냥 막 에티오피아건 저 이스라엘 쪽이건 그냥 쫙쫙 가는 거야. 그래서 잡아오고 막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순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은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랑 계속 앙숙이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잘 지내요. 잘 지내. 그때는 강약이 부동해서 이집트가 엄청 셌고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훨씬 세지만은 이집트가 뭐 잘 그 국제역학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다 쳐들어가기도 하고 문명의 그 문자가 거기서 나왔고 그죠? 위쪽에서도 비슷한 식의 나오긴 좀 그 있다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문자의 종류가 좀 다르지. 거기는 이제 워낙에 그 이런 머드 축제하는 그런 거 같은 흙이 많으니까 쇠기 문자. 거기는 이제 셈족, 수메르족이었다가 누구였다가 계속 바뀌지. 계속 바뀌지만은 거기도 이제 지구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기 피라미드라든지 뭐 스핑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경이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시기에 그리스 로마가 우리한테 지금 고대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시기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대 문명이 이집트에 우리가 막 그리스 조각 뭐 이 아폴로의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와, 이 고대 문명이구나. 했던 그 시기가 한 그래봤자 2천 몇백 년이잖아. 근데 그리스 로마 시기에서는 한 3천 년 전에 막 유물들이 있는 거야. 그 정도로 클래스 차이가 있는 문명이죠.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지금 어떻게 처음 여는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노동으로 좀 쓰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총균세 그게 저는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그 이제 그때 되게 핫할 때 조금 지나고 나서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학자가 쓰는 책인데 좀 그렇지 않냐. 근데 뭐 전문서적이 아니라 교양서적인데 전 충분히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긍 가는 부분도 많고 특히 왜 빛은 오리엔트에서 왔느냐. 문명 이전의 거는 일단 로또였던 거야. 곡식이 나고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데 곡식이 나고 그리고 가축화될 수 있는 동물들 대부분 가축화가 안 되거든. 얼마나 싸나운데 왜 인간이 개하고 이렇게 잘 그게 되냐면 개는 인간을 읽고 공생관계를 한단 말이죠.
지금도 반려동물로서 그렇지만은 그 문명 이전에도 사냥에 같이 공생을 하고 경비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고기를 얻어먹고 뭐 곡물을 얻어먹기 시작해서 이 늑대와 개랑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위원소나 이런 걸로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충균세 그 후반부로 가면은 원래 이제 이 인간끼리의 그 전염병이 아닌 다른 가축으로부터의 전염병은 잘 안 오지만 일단 왔다 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초반기에는 치사율이 엄청 높다가 후반부가 되면서 이제 지들이 살아남으려면 그 바이러스가 살아남으려면은 약해져야 되거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저쪽으로 왔을 때 천연두, 홍역 이런 게 신대륙에 다 죽여버렸거든. 왜냐면 거기는 가축화돼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번 오면 일단 거의 다 죽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인류를 형성을 한 거야. 그리고 저쪽은 그런 여러 가지 항체들이 형성이 안 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넘어오는 거는 이 지중해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나한테는 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필요도 없을 정도야. 근데 여기에서 넘어간 거는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 병인 거죠. 소에서 많이 왔어요. 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역, 결핵 이런 게 다 소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제 세계로 다 퍼졌잖아요. 세계로 퍼졌지만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막 그거를 주로 하는 나라들이 있죠. 양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나라가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것 중에서 개나 고양이는 많이 있지만은 소, 양, 염소, 돼지 이런 것들은 그런 막 이렇게 방목해서 막 이렇게 푸는 그런 목가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집중 이렇게 해가지고 딱 키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대규모의 왜냐면 우리나라는 양 같은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다 넘어갔다는 거야. 고양이도 넘어오고 뭐도 넘어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세계에 다 빠졌지만은 그 고대에는 거기에 모든 게 운송수단인 말도 있지, 뭐 고기가 되는 뭐도 있지, 사냥의 그 동반자도 있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곡식도 있고, 그리고 나서 문명으로 넘어와서는 치수랑 관련해서 나일강,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로또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머리를 굴려보는 거야. 그레코로망식의 그건 아니라고 해도 머리를 굴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과학은 아니지만 기술, 이 미라 기술, 그리고 투탕카멘 이런 막 그런 금속 세공, 상감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 상감 청자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랑 한 5,000년 이전에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명의 시작은 그리스가 아니에요. 그레코로망이 아니야. 헬레니즘이 아니야. 바로 오리엔트야. 메소포타미아와 특히 이집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그게 그때 그렇게 강성했기 때문이야, 문명이. 일단 조건이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또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현대에도 그래도 이집트가 이스라엘이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로 힘을 쓰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존심을 유지하는 게 저력이 그래도 이어져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에 대해서 단첫 편을 한번 노동으로 찍어봅니다. 감사합니다.